10월 15일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 거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반등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 관심 종목을 세 종목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은 손오공입니다. 손오공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 런칭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면서 작년에 월트 디즈니 출신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손오공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.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자면 크게 변동 없이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. 그러면 손오공의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눈에 띄는 구간은 이 10%짜리 고점에서 계속해서 10%, 10%, 10%씩 빠진 이 음봉 캔들인데 거래가 크진 않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위쪽에서 크게 많이 내려왔음에도 어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시세를 위쪽에서 유지해주는 점, 완전한 되돌림이 아닌 어느 구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.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락의 흐름을 돌파가 된 오늘 캔들이 좀 눈에 띄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거래가 앞전 거래들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하락의 수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어려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,710원 정도를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가격대로 1차적으로 선정을 좀 하고 오늘 종가가 형성된 라인을 보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부터 밑으로 61선까지 구간을 조금 열어두고 오늘 9% 정도 상승을 하며 마감이 됐고 위쪽에는 121선 이동평균선이 저항작용을 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해지려면 61선부터 조금 내려왔을 때 혹은 바로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. 대한광통신은 광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인 광섬유를 코어 모재 단계부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원가와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해외에도 국내에도 5G 인프라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동기 대비 10% 매출이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분기 재무제표로 좀 보자면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차트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구간은 바로 이 V자 반등 구간인데요. 지금 이 구간만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알아보자면 거래는 거의 크게 실리지 않은 모습입니다. 거래는 거의 없이 시장의 흐름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V자로 거의 다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단기 고점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주가가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전 바닥까지는 거리감이 상당히 먼 편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라인을 좀 찾아보려면 아무래도 이 구간 3,3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우리가 주요 대응하는 가격대로 좀 선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거래가 거의 없이 굉장히 약한 거래로 크게 한번 하락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행위가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종목이 갖고 있는 이 수렴의 고점들을 계속해서 때려주는 제가 영상 올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밑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다가 팍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단기간에 한 번, 두 번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
만약에 관심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면 이때 추격하지 마시고 여기 지지가 되는지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다 바닥을 만드는지를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조정각이 이 조정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나온다면 이 구간을 대응을 하고 혹은 여기서 조정각이 이렇게 상승 돌파를 시도한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과 거래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크게 뺐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카이노스메드입니다. 카이노스메드는 최근에 신경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한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들썩들썩 했지만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린 것으로 공시가 좀 되면서 오늘은 그 유상증자 소식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카이노스메드의 차트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이노스메드는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 기준봉이 딱 명확하고 바닥이 정확히 보여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보자면 이 큰 흐름이 아직 하락의 흐름을 이탈하지는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간 이 박스 상단까지만 목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어,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마를 대응하는 가격으로 선정해야 될지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3,030원 정도 요 구간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가격으로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% 정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두 번에 나눠서 좀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지금 60일선과 20일선 뭉쳐 있는 요 라인까지 오늘 종가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121선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확률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할 때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해졌을 때 우리가 관심 갖고 이탈하면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그런 대응을 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계획된 매매를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만약 시장이 약세의 흐름을 보인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